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천하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 땅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 땅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 땅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 땅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0월 15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의문. 정보 공개 청구하라고 언론사 시민단체가 요구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보를 공개하라고요. 예. 근데 내일 2014년 10월 16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큰 의미가 없었는데 올해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딱 6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예. 반년입니다. 반년입니다. 예. 반년 동안에 진상규명, 실종자 완전 수색 모두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정보가 다 있습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김장수 실장한테서 세월호 침몰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시각입니다. 그 시각 세월호는 이미 선체 좌현이 대부분 물에 잠겨서 뒤집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5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서울 세종로에 있는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7시간 논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뭐 했기에 난리가 나도 어마어마한 난리가 났는데 그 7시간 동안 도대체 뭐 했느냐? 이게 지금 핵심적인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도착해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들을 발견하기 힘이 드냐라는 봉창도 드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센 파도와 물살이 전복된 세월호를 휘감아서 잠수부조차 제대로 선체에 진입하지 못하던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로 구조된 승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족이나 야당이 청와대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요구하게 된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그 당일 14차례에 걸친 서면 보고, 이 서면 보고의 내용은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했는지, 혹은 엉뚱한 것을 보고한 것은 아닌지, 이런저런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 초동대처가 이렇게 엉망이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겨레와 참여연대가 지난 8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아서 공개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업무 현황에 근거해서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의 조치사항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14차례 이루어진 서면 보고와 관련해서 그 문서 전체의 공개를 요구를 했었는데 말이죠. 자,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겨레와 참여연대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겨레나 참여연대는 이거 불응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예. 이런 계획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종합부동산세 감세 조치로 이명박 전 대통령 혹시 덕을 봤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법하지요. 예. 자기 정권이 추진한 법을 통해서 자기가 덕을 봤다, 이러면 이건 진짜 이 국가 지도자로서 그야말로 체면이 말이 아닌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종합부동산세 감세 조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2억 6,100만 원의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7,200만 원가량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종부세 감세 조치로 이명박근혜 모두 덕을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지난 5년 동안 종부세로 줄어든 세금이 한 14조에 달했는데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요. MB의 감세율은 77.2%, 박근혜의 감세율은 68.8%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아시는 대로 국세입니다. 나라가 걷습니다. 하지만 이 종부세로 인한 수익은 모두 지방에다가 나눠줍니다. 자, 종부세가 14조 이렇게 감세가 됐으니 당연히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혜택도 그만큼 줄어들고, 따라서 지방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방은 어렵고 이명박근혜는 덕보고 그랬다는 겁니다. 부자 감세 혜택을 받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항변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럴 수 있겠어요. 경향신문 19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또 보면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최대 수혜자가 이명박 대통령 자신과 대기업이었다라는 점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들은 연간 9조 원 법인세 감세에서 종부세 감세로 1조 원의 추가 감세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감세된 종부세 거의 14조에 이르는 돈 가운데 기업 몫은 7조가 넘는 절반을 넘은 그런 비율을 나타냈고요. 정부는 당초 종부세 감세분의 3분의 1이 기업, 3분의 2가 개인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봤지만 기업 몫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예. 박원석 의원은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매년 수조 원의 종부세 감세 혜택을 얻고 있는 반면에 지방의 재정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면서 최근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법인세 감세와 종부세 감세에 힘입어서 사내 유보금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MB가 왜 이렇게 기업들 감세해 줬습니까? 돈 생기면은 고용, 투자하는 데 쓰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고 부동산이나 늘리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기업 몫이 절반이 넘었다고 하지만 나머지도 개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 부자들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역시 또 MB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MB가 추진한 거 아닙니까? 예, 경인 아라뱃길.
2천이 뭡니까? 2조 6천억이 투입된 경인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화물이 애초 예측치의 10%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배가 한 100대 정도 오간다. 근데 알고 봤더니 10대도 안 간다. 이런 얘기죠. 더구나 화물과 여객, 이게 그나마 좀 비율이 높은데 이거마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컨테이너는 예측치의 8.5%, 자동차는 예측치의 1.2%, 철강제는 예측치의 16.1%가 이렇게 오간 것으로 나타났고요. 모래 같은 경우 아예 실적이 전혀 없고 여객 역시 예측치의 24.3%에 그쳤습니다. 특히 철강제나 잡화 같은 일부 화물과 여객선 이용자는 오히려 매년 줄고 있다는 겁니다. 수자원공사는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뱃길을 만들어서 물류비 절감 같은 이런 수도권 물류 체계를 개선하겠다면서 2012년 5월 25일 경인 아라뱃길을 개통했습니다. 그러나 7,500톤급 이상의 선박 이용이 불가능한 데다 대형 화물선에 중간 기착시설이 없는 등 태생적인 한계 탓에 사실상 물류 기능을 갖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볼거리도 부족해서 관광객 유치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예. 국민들이 이명박 씨한테 표준 게 경제 잘할 것 같아서 네. 대기업 CEO 출신이니까. 네. 근데 다 말아먹었군요, 결국은. 자기 집 경제는 살렸네요, 보니까. 예. 예. 뭐 4대강이며 또 자원외교로 날린 돈이며. 네. 예. 국회가 이거 지적만 하고 가만 둘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자기 주머니 털렸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 MB가 여기저기 고개를 들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두환처럼 총칼을 들어야만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고 이럴 일입니까? 우리 주머니가 다 털렸는데요. 조선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남북이 이르면 오늘 판문점에서 군사회담을 열 모양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말했다고 하는데요. 실무회담은 아니라고 말해서 아마도 장성급 군사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는데 예.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먼저 회담을 제안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북측이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NLL 해역에서의 긴장 완화 문제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5.24 조치의 그 완화와 관련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슬쩍 비추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대화의 단초가 됐는지, 오늘 험한 얘기만 오가다가 끝날지, 지켜볼 일입니다만은 오늘 이 내용은 조선일보에 단독, 보도됐습니다. 중앙일보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석우 다음 카카오 대표가 수사기관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는 초강수를 발표한 다음 날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러다가는 간첩 수사가 올스톱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한 여건에서 수사의 상당 부분을 이메일과 메신저 등 인터넷 감청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 간첩 수사를 제대로 하면 말을 안 하죠. 네. 증거도 조작하고. 예. 간첩 아닌 사람을 간첩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말이죠. 그런데 간첩 수사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증거도 조작했던 그 국정원이 이렇게 증거 걱정을 합니까? 예. 한편 김진태 검찰총장 간부회의에서 카카오톡을 겨냥해서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검찰은 카톡 대화를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물론이고 인적, 물적 설비도 없고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외적으로 유괴, 인신매매, 마약 같은 중요 범죄에 한해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대화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 사용자들의 우려와 달리 명예훼손죄는 감청 대상 범죄도 아니다 라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 상당수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오면을 보면요. 이런 검찰 국정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SNS 업계가 단체로 공동행동을 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이서구 다음 카카오 대표의 수사기관 감청 영장 집행 거부 회견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 아무리 영장은 들고 와도 우리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이서구 대표의 입장, 이 입장에 대해서 100여 개 업체가 모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명에는 개인 사생활 보호 대책과 입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MB 정권 때 다음 네이버 이 메일 털다가 결국 이 이용자들이 다 G메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구글의 메일, G메일로 말입니다. 자, 근데 또 카카오톡 털어가지고 또 이 대거 독일 텔레그램으로 지금 사이버 망명 대열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간 다 망하겠다라고 인터넷 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검찰 안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를 찾아보기란 힘들다. 세계일보 기사가 또 이렇게 이어지는데 애초에 과잉 충성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가능하지만 감청만은 안 한다.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 현재 상황을 호도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이죠.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도 행정부 공무원이라서 어쩔 수 없겠지만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성찰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과잉충성이라고 세계일보가 검찰이 짚었네요. 행정부 공무원이지만 왜 사법시험 로스쿨 넣어가지고 검사 자격 주고 그럽니까? 예. 이런 거 판단할 때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뭔가 자기 소신도 갖고 그렇게 일하라고 높은 연봉 주면서 상대적으로 검사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려고 했던 검사들도 있는데 혼외 자식 이렇게 들통나고 또 이렇게 쫓겨나고 기가 바짝 죽었죠. 그러니까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현 정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검사의 입장을 모르진 않지만 저는 이런 말은 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너희들은 텔레그램 쓰면 안 되지.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황교안 장관은 꿋꿋이 지금 이렇게 카카오톡 쓰고 있다고 하니 황 장관 믿고 카카오톡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성, 자성 이런 거 기대도 안 합니다. 계속해서 경향신문 3면 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검찰의 감청 영장 집행을 거부하게 된다면, 정말 영장은 들고 왔는데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내용이 오늘 경향신문 3면에 실렸습니다. 카톡 사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카톡 메시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음 카카오가 고객 입장에 서서 기필코 결단코 이걸 보여주지 않겠다 한다면 안 보여주게 되는 것이냐 하는 점인데요. 정답은 아니다. 이겁니다. 감청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청영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와 살인, 강간, 마약, 유괴 같은 특정 중요 범죄로 한정돼 있지만은 압수수색 영장 대상 범죄는 제한이 없습니다. 감청영장 집행이 안 된다고 검찰이 중요 범죄 수사를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검찰 간첩 수사 못한다. 엄살 부리고 있는데 이거 말 그대로 엄살이란 겁니다. 다음 카카오가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은 처벌받게 될까?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 카카오 측이 기술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서구 대표가 미국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군요. 검찰 사건 평정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법리 검토까지 마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겨레 이면을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검찰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온라인 공안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달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돌 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날 아닙니까?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이 자료에 보면은 이게 명예훼손 소지가 있으면 검찰이 직권으로 그 글을 지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현행 방송통신법은요, 사이버 게시물의 심의 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한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한 다음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삭제, 접속 차단 이런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직접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앞으로 또 구글 블로그 이런 데다 글을 올리지 않겠어요? 거기 어떻게 삭제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 IT 업계를 완전히 고사시키는 검찰의 이런 무지막지한, 유치한, 졸렬한 충성 경쟁. 다 망합니다, 우리나라 토종 IT 기업들이 말이죠. 예. 이게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그 의원들 카톡방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글쎄요, 이건 안전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2012년 당시에 그 장기 파업을 주도했던 MBC 노조 지도부도 카톡방에서 전략을 짜고,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건 예. 또 안전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휴대전화 사용 고객들을 호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국내 고객은 이렇게 찬밥 취급받고 이용 대상으로 이렇게 낙인 찍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호갱이라고 부르는데 미국 정부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호갱인 모양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공군 주력 전투기 KF-16 134대의 레이더 성능을 개량하는 1조 7,500억 규모 사업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업체가 계약 때보다 8천여억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와 업체가 당초 계약 금액에 비해서 40여 %나 인상을 요구한 것인데요. 이건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군 관계자는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에다가 비용 인하 요구를 할 것이다 라면서 여기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국 정부가 호갱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일보가 천성산 여기 KTX 지나갈 수 없다라면서 며칠을 단식했습니까? 그 지율스님의 단식. 예. 이것을 비웃었죠. 천성산 이 터널 지나가는 지역 자연 생태계 별 문제 없다. 중앙일보의 논지는 이랬습니다. 자, 경향신문이 현지를 가봤습니다. 경남 양산시를 가로지르는 주남천. 이게 흐르는 물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갈로 가득 찬 곳이 돼버렸는데 듬성듬성 풀만 나서 황무지가 됐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널려 있는 곳이 하천터를 따라서 이어졌는데 이 주남천은 KTX가 지나가는 원효 터널 공사를 놓고 지율스님의 단식과 이 꼬치질의 도룡뇽의 서식지로 시끄러웠던 천성산의 대표적인 하천입니다. 예. 물이 콸콸 흐르던 주남천이 왜 말라붙었을까?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하수가 줄어든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터널을 뚫으면서 만든 작업 터널이 수맥을 건드려서 지하수가 유출됐고 그렇게 지하수 수위가 줄어들면서 하천이 육지화, 사막화되고 있다고 짚은 겁니다. 그렇죠. 지하수가 유출돼서 물이 마르면 사막 되지요. 원효 터널과 수평거리로 500m 떨어진 밀밭 늪은 습지의 자취를 잃고 육지로 변하기 시작했고요. 예.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천성산에서는 식물 잔해와 진흙, 늪바닥을 덮은 이탄층이 지하수, 습지, 하천수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터널 공사가 습지, 하천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 말이 맞는다면 왜 하천, 습지, 계곡이 7년 만에 말라붙고 지하수위가 낮아지고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엔 또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철도 노조원이 1,500명 줄었다 이렇게 말이죠. 줄어든 이유를 조선일보는 무엇으로 꼽았는지 아십니까? 철도 노조의 강경 투쟁, 여기에 환멸을 느껴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예. 철도 노조에 대한 모진 압박 뭐 그렇잖아요. 솔직히 철도 노조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근무하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전보를 하고 말이죠. 직위 해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탄압을 하니 이거 노조원이 됐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이런 공포감 안 졌겠습니까? 예. 집행부가 더 강경하게 투쟁해야 되는데 너무 약해서 실망해서 이탈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강경한 지도부를 무력하게 만들면은 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철도의 그 무리한 민영화 이게 중단됩니까? 차단됩니까? 이런 조선일보의 강경파 길들이기 이런 식의 그 보도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 몇 가지 기사가 더 있는데 말이죠. 중앙일보를 보면은 서울 인구와 맞먹는 1,000만 아파트 주민을 14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다. 이 내용이 일면에 실렸고요. 경향신문 16면에는 경비원 임금 협상은 입주민 손에 달렸는데 수천 명의 사장님과 한마디로 얘기해서 임금 협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조금이라도 하여튼 그 불친절하면은 바로 해고될 수밖에 없는 이런 고용 불안정성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경비원을 돈 주고 일시키는 사람 비용 절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예. 어제 서울시 국감이 있었는데 그 박원순 시장 인사에 대한 논란이 좀 제기됐죠? 예,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시장으로 당선된 2011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임명된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의 절반가량이 서울시 간부 출신이고 이 가운데 과반수가 강의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매달 500만 원씩 받는 연구 목적의 초빙 교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박원순 시장 보훈 인사용 아니냐라는 지적을 오늘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초빙 교수제는 역사가 오래됐고 인사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이번에 사직한 분들 충분한 실무 경험을 갖고 있어서 자격을 갖췄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해명은 했지만은 그래도 서울시에 있었던 사람들 또 정무부시장 했던 인사들이기 때문에 네. 예. 정신 인사라고 볼 여지가 비판을 있죠. 받고 있는 거죠. 예. 예. 자, 한편 오늘 이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그 신면 기사인데 정부가 2011년부터 운전면허 간소화 방안을 실시했죠. MB 정권 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자동차 업계가 이거 이 차량 많이 팔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해서 운전면허를 좀 간소화하도록 MB에게 부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MB가 결국 이렇게 해서 운전면허 간소화 방안을 실시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추측이 많았는데요. 아직 뭐 실증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 이 초보 운전자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도 크게 늘었습니다. 2010년, 2011년 줄어가다가 2012년에 갑자기 24.5% 교통사고가 급증했고요. 또 더 걱정되는 것은 운전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면허 따는 것도 문제지만 허술한 면허갱신 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실수 탓도 있겠지만은 노인 운전자 사고는 치매 환자 등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를 이렇게 제대로 걸러내야 하는데 이 허술한 면허갱신 절차 때문에 이런 경우를 잘 걸러내지 못한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이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이제 보험금 많이 나갈 테니까 문제 제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외제 자동차의 이 보험료가 연 1조가 나가는데 이 외제 자동차 운전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7천억 정도 된다고 해서 이거 결국 국산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이 외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의 보험료까지 대신 내주는 거 아니냐라는 노컷 뉴스의 보도도 오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 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조변석계. 오늘 뉴스의 재구성 제목입니다. 우선 아침.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권한희 대변인입니다. 최근 사이버 검열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통신 메신저나 포털 사이트의 개인 SNS 자료를 국가기관이 무분별하게 사찰한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한 유명 포털 사이트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며 위법적인 발언까지 스슴지 않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과연 사실이라면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엄격히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감시가 목적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조정하려 든다면 이는 법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거부합니다. 국민들의 말할 권리, 들을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윤영석입니다. 검찰이 SNS나 정부의 비판적인 포털 게시판을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처벌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카톡이 감시당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서버를 둔 대화 내용이 암호화되는 메신저로 옮기는 대규모 사이버 망명이 발생했습니다. 카카오톡은 하루 평균 메시지 전송 건수가 60억 건을 넘고 실시간 감시나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지속적으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근거도 없는 야당의 추측성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사이버 망명을 부추기는 아니면 말고식의 행태를 지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두 논평이 논리의 일관성이 있다면 국민들이 헛소문에 휘둘리고 있다는 말,